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3월 28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방정국에서 김일성의 명령을 받고 남한에서 공작 활동을 한 맹활약을 한 가장 뛰어났던 공작원 성시백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성시백은 그 김구하고 김규식의 평양행을 성사시키는 때 막후에서 대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만약에 성시백이 없었더라면 과연 김구와 김구식이가 4월달에 평양행을 결행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만치 김일성을 위해서 큰 공작 활동에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해방 전국에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많은 반발과 이제 폭동을 극복을 하고 48년 유엔이 지시한 50총 선거를 통해 가서 제한헌법 제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초대 이승만 정부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인간의 이 건국 과정이 인간의 출생에 비유한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난산이라고 그러죠. 피투성이의 난산 끝에 간신히 탄생한 그런 그 신생아의 처지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8년 50총 선거에서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 군정과 말하자면 그 건국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이승만 촉성의 조직, 또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그 우위 세력들에게 가장 이른 골칫거리가 말하자면 그 단선 단정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우익에서 반공 세력 중에서 이렇게 그 반대를 하면서 건국을 반대하고 50총 선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을 한 것이죠.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독당입니다. 이 김구의 한독당이 누굽니까? 그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맹렬히 반탕운동, 이승만, 김성수 이런 세력과 맹렬하게 반탁운동을 전개했던 김구 세력, 반탁운동 동지들인 김구 세력이 여기 그 단선 단정에 반대를 하고, 여기 중도파 김구식의 민족자주연맹 등 이런 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또 수많은 시민단체들, 예술단체들 가세를 해가지고 단선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 그 북로당이죠. 북로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김일성이가 남한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50총 선거를 일단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양의 남북연석회의에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구와 김구식은 참석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양행, 김구, 김규식 등을 평양행으로 끌어들이는데 맹활약을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남파간첩 성시백이었습니다. 해방전국에서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원 중에서 성시백만큼 첩보원으로 북한 김일성에게 큰 공작 선물을 준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김구와 김구식을 평양으로 끌어들여 평양의 남북한 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성사하도록 만든 막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김일성은 6.25 남침 시에 그 이틀 뒤인 6월 27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성시백이 처형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그 서울에 주둔한 사단장에게 반드시 그 시체를 찾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신은 결국은 찾지 못했고 이후 성시백의 묘지는
평양의 애국 열사능 1호로서 가묘로 안정되어서 오늘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성시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북 황해도 출신입니다. 그러나 뜻하는 바에서 서울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인 1925년부터 26년까지 고려공산청년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고려공청이라면 여러분 알다시피 박헌영이가 활동한 곳이죠. 이미 20세에 공산주의에 물이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1928년 상해로 망명을 하면서 1932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거기에서 정향명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특히 어디서 활동했냐면 서한주구 공산당 정부기관의 총책으로 공작활동에 종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제 주울레 중국의 실력자이며 국민당에 관한 정보 첩보의 이 지도급 인사인 서대급 인사인 주울레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1935년에 중경에 조선민족혁명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중경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일전선 활동에 종사하면서 이 중경의 한국 임정 관계자들과 폭넓은 인적 교류 관계를 유지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시백의 정체를 잘 알 수 있는 잘 알 수가 있고 또 북한이 인정하고 김구라든가 기규식 이런 사람들을 회유 공작했던 공작에 관련 그 비화가 나중에 훨씬 뒤인 1997년 5월 26일자 북한의 노동신문 이면에 특집 보도로 대대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성시백 동지라는 이름으로 김구라든가 임정에서 임정 사람들에게 얼마나 포섭 활동을 해서 큰 공을 세운 일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좀 제가 읽어드린다면 성시백 동지는 4월 남북면 연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부자로 있던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성시백 동지와 김구 선생은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연은 즉 상해 임정 간판을 달고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던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정 사람들이 프랑스 총영사 지시에 따라 조계지 밖으로 쫓겨 나가게 됐을 때 성시백 동무가 그들을 구원해 주면서 김구와 남다른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특집 보도 97년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김구하고 성시백과 이런 관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용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에 성시백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시백은 남쪽에 내려온 게 아니라 주울레이 출전장을 들고 김일성을 직접 찾아가서 주울레이 출전장을 보고 김일성은 성시백을 신임을 하고 충성맹세를 받고 남한에서의 공작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성시백의 핵심 임무는 뭐냐? 정계, 재계, 언론계 등 주요 임무를 포섭을 하고 남로당에서 소외된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지하당을 구축해서 북로당을 만들어서 남한 내에서 북로당의 몸집을 불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남한이 북로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연히 박헌영이 아니라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시백은 출판사, 언론까지 사업체까지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자금이 있었어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핵심 문제 북로당
지하당에서 남로당에서 소외된 공산주의자들을 포섭해서 북로당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박헌영의 독단적 남로당의 그 두목인 박헌영의 독단적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비화역의 인사들, 또 3당 합당에서 소외된 연형의 인민당계와 백남은의 신민당계가 성시백에 많이 포섭이 되어서 북로당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시백은 김일성의 친서를 들고 직접 김구와 김구식을 찾아가서 평양행을 설득을 했는데, 일설에 하면은 김구는 김일성의 친전을 읽어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그 작전이 주요했다. 민족주의, 민족 감정을, 민족 정서를 김구에게 호소를 했는데 김구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동을 했다. 그렇게 전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정서로 김구를 흔드는 것이죠. 김구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통했느냐? 성시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상해 중경 임시정부 시절부터 김구, 김규식 등의 비서라인이라든가 밑에 그 세크레터리 비서라인이라든가 밑에 그 부하들, 참모들, 또 임정 요인들에게 가까이 주변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빼냈고, 또 측근들의 프락치를 심어두어 가지고 김구라든가 김구식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이러한 그 인맥, 중경과 상해 시절부터 김구, 김규식 등과의 그 싸우는, 특히 김구, 한독당 출신의 인맥들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그런 인맥을 쌓아둔 것이 김구, 김규식의 평양행의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도 하루에 부탁을 이리저리 해서 들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5년, 10년, 20년 꾸준히 이런 친분 관계를 쌓아두면은 그 부탁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게 치밀하게 성시백은 김구에 접근을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따른 그런 그 김구와의 관계가 그 주변 사람들과의 끈끈한 관계, 독립운동할 때의 10년 이상의 인맥을 구축을 했던 그런 인맥의 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성시백의 막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금, 많이 있다. 엄청난 자금을, 공작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47년 해방 이후 2년 뒤에 1947년 12월 6일 북한이 화폐 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선은행권이 더 이상 북한에서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은 성시백에게 그 화폐를 대량으로 남한으로 가져해서 공작금으로 유통을 하도록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시백이가 군부 장성들, 영관급 장교들, 언론인들, 또 기업체들, 기업인들, 또 전국회의원들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비근한 예로 49년 3월에 터진 국회 프락치 사건, 16명이 10명 넘는 사람들이 그 국회 부의장인 김약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남한의 그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발칵 뒤집은 것이 결국 오재도 검사가 그걸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 프락치 사건 배후에는 성시백이 있었다. 그게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까지 그 국회 프락치 사건에 검거되고 말한 것이 있었죠. 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그 지난번에 태원과가 제주 4.3 폭동이 김일성이 지시했다, 이가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주 4.3 폭동에까지 성시백의 공작금이 투입되고 성시백의 지시 지령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건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성시백이 타치하는 것은 박헌영 계열의 남로당을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서 남로당으로
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거기서 배제된 그러한 그 자유공산주의 계열에 접근을 해가지고 포섭을 해서 폭로당원으로 포섭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제주 4.3 폭동에 성시백의 자금이 어느 정도 정말 투입됐는지, 그것은 직접적으로 투입됐는지 그는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빨리 자유통일돼 가지고 북한의 대남 공작 자료가 공개될 날을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시백의 김구식 평양행의 막후 인물인 성시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